이제부터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좌영길 법조팀장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이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항소 포기 당시에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에 바로 대장동 수사한 검사 9명을 감찰을 민주당의 감찰 의뢰를 받아서 감찰 지시를 할 만큼 실패한 수사, 실패한 재판으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우리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나 혐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든지 앞으로 종결했다든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입장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논란거리인 이야기 바로 좌영길 차장과 함께 나눠볼까요? 좌 차장, 지난번 어제 정확히 우리가 분석했던 대북송금 청문회도 여권이 결론 미리 정해놓고 증인들 윽박지른 거 아니냐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었는데 오늘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 대장동 수사 정당한 수사였다 이렇게 목소리 높였어요? 네, 일단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 그야말로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잔치요? 그동안 법정에서 주고받던 공방의 무대가 이제 공개된 국회로 옮겨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러게요. 일단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예. 주로 수사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겁박해서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예. 그리고 증거도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녹취록 중에 예. 위례 신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윗 어르신으로 잘못 표기한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윗선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반면에 이원석 전 총장은 과정보다는 결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하. 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무리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말도 여러 번 꺼냈는데요. 문재인 정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는데 예. 그 시기에 왜 조작을 했겠냐 이런 반박도 꺼냈습니다. 예. 일단 문제의 녹취록이 작성된 시기를 놓고 보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건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녹취록이라는 게 속기를 하다 보면 오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법정에서 녹음 원본을 일일이 다 틀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오기가 있더라도 조작은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꺼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희 채널A 법조팀이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면 1기 수사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1기 수사팀 보고서에서도 배임, 뇌물 이게 확인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민주당이 일단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정해놓고 아하. 표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1기 수사팀 보고서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자금 추적을 해보니 배임이나 뇌물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 정진상 당시 비서실장을 조사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결재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오늘 오전과 오후 상황. 근데 오늘 오후에 뒤늦게 알려진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큰 소리 치면서 다니고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요.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 국정조사 한다고 거기다가 지금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그 담당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배우자에게 내가 죽어야 내 말 들어줄 것이냐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이게 새롭고 뒤늦게 알려진 얘기인데 이유는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때문이었습니까? 네,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청문회가 상당히 부담이 컸었던 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서 직접 조사를 했던 그 검사입니다. 2022년 9월에 남욱 변호사가 소환 조사를 거부했었거든요. 예.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청 내에 있는 구치감이라는 곳에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조사를 했다. 이게 예. 강압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담당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사가 얼마 전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고 입원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이번 중이라서 못 나가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주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걸로 전해집니다. 좌영길 차장의 법조 취재 꽤 오래 했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강압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 현직 검사에?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들으시기에 그 구치감이라는 곳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그렇긴 해요. 구치감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청에는 유치장이 있고 검찰청에는 구치감이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창살 같은 구조가 아니라 이제 격벽으로 돼 있고 조그마한 창문만 있거든요. 굉장히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구치소로 치면 약간 독방 같은 곳입니다. 예. 여기에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조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 강압 수사라고 주장하는 그 면도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구치감에 수감하기로 했다. 예. 법원에서 영장대로 집행을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그 소환을 거부해서 체포를 해온 사람인데 돌려보내면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대장동 청문회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말고도 저기 지금 화면 속의 주인공 대장동의 김행 나웅 변호사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근데 제가 쭉 봤는데 저도 대장동 이 이슈 쭉 따라와 봤던 사람 중에서 의뢰 한 사람으로서 남욱 변호사의 과거 발언과 지금 발언이 좀 많이 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대장동 민간업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남욱 변호사가 이번 국조특위 증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동 수사에서 가장 검찰의 협조적인 인물이었는데 예. 지금은 180도 다 바뀐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땐 말싸움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 검찰이 남욱 변호사 연기를 지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이 얘기를 들은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캐스팅을 한 분께서 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하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예, 오늘은 그 검사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다. 오늘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예.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회유를 했던 정황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들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뭐라 그랬나요? 정부가 바뀌니까 남욱 변호사의 말도 달라진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오늘 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앞으로 정치권의 국조특위 전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조 좌영길 법조팀장과 함께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